엄마, 지금 어디야? 잠깐 일 보러 나왔다. 나 지금 향이 데리고 왔는데, 언제 와? 향이는 딸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약속에 늦어서 그런데, 오늘만 빨리 와줄 수 있어? 넌 맨날 오늘만이니? 조금만 맡아줘. 강아지 혼자 집에 둘 순 없잖아.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일단 집에 놓고 나 빨리 가봐야 돼. 나 강아지 털 날리는 것 때문에 강아지 데리고 오는 거 싫다고 하지 않았니? 왜 자꾸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제 아무 때나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오지 말고 전날에 미리 말하고 찾아와라. 나도 출가한 너네들 자꾸 오는 거 썩 맘 편하지 않고 너네처럼 사생활 존중받고 싶다. 엄마 혹시 저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때는 내가 미안해. 이제 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너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으면 이제 너네 집은 거기고 내가 사는 집은 내 집이지. 엄마, 그래도 어렸을 적 쭉 자란 집인데, 이 집도 내 집이고 살림 차린 집도 내 집이지. 됐고 비밀번호 알려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 찾아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찾아와라. 너가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었니? 그렇게 끝까지 할머니는 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런 할머니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딸과 할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충청도가 고향인 73세 백선자 할머니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경기도로 일찍이 남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백 씨는 엄하고 과묵했던 시부모님을 만나 한동안 거의 가정부처럼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찌나 계획적인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깔끔을 떨었던 시부모님들로 인해 백 씨는 남편이 일을 갔다 퇴근할 때까지도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잘 가져다 주고 백 씨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어 돈도 모아줬습니다. 말이 없어 재미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런 점은 백 씨를 감동시켰습니다. 백 씨는 어차피 생활비는 남편의 월급으로 사용했기에 남편이 모아주는 돈들을 차곡히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백 씨와 남편은 결혼하고 5살 터울의 일남 일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딸이었는데 딸을 낳고 백 씨는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더 이상의 임신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대가 끊기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던 시아버지가 무서워 5년 뒤에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백 씨는 제발 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들 낳는 며느리와 딸 낳는 며느리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아주 달랐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왕이면 아들이길 바랬습니다. 이런 백 씨의 바램대로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을 더 이뻐했지만 백 씨는 자식들 모두 똑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어찌나 이쁘던지 백 씨는 자식들이 칭얼대거나 해도 절대 자식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얼른 집을 하나 구하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 밑에서 지내는 것이 영 편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고 시부모님이 조금 잘해주긴 했지만 그간 백 씨를 대했던 태도를 한 번에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백 씨의 시어머니는 자기 기분에 따라 백 씨를 대했습니다. 예, 화장실 언제 청소할 거야? 여기 먼저 하고 곧 청소하려고 했는데요. 몸이 2개인 것도 아니고 원래 방 먼저 청소하고 화장실은 가장 나중에 청소하는 걸 알면서도 괜히 백 씨를 구박했습니다. 이후 자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1년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1년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슬픔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가장이었기 때문에 일을 쉴 수는 없었는데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만 공장 안에서 이동하는 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백 씨의 남편은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깨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었지만 백 씨는 왠지 그 통장을 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계속 모아 얼른 집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백 씨는 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백 씨는 청소하는 것 하나에는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있는 대기업의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한평생 청소만 했던 백 씨에게 여기 일은 아주 껌이었습니다. 힘만 들이고 돈을 버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열심히 돈을 모아갔고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직장에서는 백 씨의 남편에게 미안했는지 수술비를 다 대주고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사무직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백 씨와 남편은 큰일을 겪는 와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백 씨와 남편은 시부모님이 살던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첫 집을 구했습니다. 평수도 25평 정도 되고 앞으로 백 씨는 이 집에서 쭉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부모님을 돌봐주었던 것에 고마움을 느낀 백 씨의 남편은 이 집을 백 씨의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백 씨는 집에만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한편 다리를 다치고 움직이는 일이 없었던 남편은 해가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항상 밥을 먹고 다리가 안 좋으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건강이 좋아질 리도 없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같이 걷자는 백 씨의 조언에도 남편은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살이 많이 불었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바로 다음 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딸은 그보다 앞선 2년 전에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백 씨와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딸은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며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백 씨 집에 살 때는 백 씨가 애완동물은 털 때문에 싫다고 해서 못 키웠는데 결혼하고 사위와 합의 끝에 자식을 낳지 않고 강아지 2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속이 터졌습니다. 백 씨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자식들 대신 애완동물을 기르는 부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손주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를 낳을 생각이 있긴 하다는데 자꾸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새는 다 맞벌이로 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처럼 백 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맞벌이로 일을 했습니다. 백 씨는 자식들에게 반찬을 싸들고 가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부모가 자식들 반찬 싸주면 별로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반찬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명절에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딸은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 2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냐? 아니, 근데 강아지들은 왜 같이 왔어? 얘들은 아직 아기라 혼자 두면 안 돼. 그리고 가끔 엄마한테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미리 이 집이랑 좀 친해지면 좋잖아. 딸만 왔으면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하며 거절했을 테지만 불편했던 사위와 며느리까지 있어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는 터라 백 씨는 전날부터 음식을 거하게 준비했습니다. 명절 때만 볼 수 있는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 전날 일은 새벽부터 시장을 봐온 백 씨였습니다. 많이 먹고 가.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딸이 어색한 침묵을 깹니다. 역시 엄마가 만든 오이소박이가 제일 맛있다니까. 엄마, 우리 반찬 좀 갖다 주면 안 돼.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한테 반찬 가져다 준다던데. 친구들이 반찬 가져다 주는 거 자랑하는데 그게 부럽더라고. 그러냐? 난 자식들한테 반찬 갖다 주면 별로 안 좋아한다길래 일부러 안 갖다 주고 있었지. 이제 주말마다 반찬 가져다 줄까? 그럼 너무 고맙지. 엄마,
누나만 가져다 주지 말고 저도 가져다 줘요. 나 어릴 때 이 오이소박이만 있어도 밥 잘 먹었잖아요. 요새는 엄마가 해주는 반찬을 안 먹어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백 씨는 이런 자식들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백 씨는 이날도 자식들에게 두둑히 음식을 싸줬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자식들 해줄 반찬들을 위한 재료도 사고 김치도 담갔습니다. 백 씨는 자식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백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반찬을 가지고 자식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전날 미리 말한다는 것을 깜빡한 백 씨는 버스에 타면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연정아 집에 있니? 엄마 왜? 아니, 나 반찬 좀 가지고 너네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그래? 우리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주말이라 펜션 잡아놨거든. 잘됐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서 하루만 강아지들 좀 돌봐줄 수 있어? 원래 돌봐주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곤란했던 참이었거든. 얘, 내가 언제 동물을 키워봤다고 돌봐줘. 난 털 날리는 것도 싫고, 난 못한다, 얘. 엄마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우리 정말 일만 하다가 간만에 여행 가는 거야. 조금만 부탁할게, 엄마. 어려운 건 없고 밥만 잘 주면 돼. 일단 알았다. 대신 전화 잘 받아라.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딸의 집에 먼저 갔는데 꼼짝없이 내일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딸의 집은 처음 구경시켜준다고 했을 때 이후로 처음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깨끗해 보였지만 지금은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주방에는 어제 먹은 배달 음식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바나나는 다 썩어서 날파리들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똥을 쌌는지 냄새도 심했습니다. 백 씨는 당장 딸에게 전화해서 잔소리를 해주고 싶었지만 모처럼 놀러간 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택배 박스는 왜 이렇게 많은지 백 씨는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분리수거 먼저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배달음식 전단지를 보고 왠지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택배 박스 먼저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은 음식물을 한 곳에 모아 냉동실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빨래를 개서 한 곳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애완견들의 똥오줌까지 깨끗이 청소한 후에야 할머니는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쉬고 싶었지만 딸 집 청소하느라 벌써 시간이 오후가 되었습니다. 백 씨는 몇 분 쉬지도 못하고 바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강아지들이 있어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아들 집으로 향하며 아들에게 계속 전화하는데 받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마침 백 씨가 아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가 돼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넌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니? 저 잠깐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반찬 싸들고 지금 너네 집 앞에 왔어. 집에 아무도 없니 그럼? 와이프가 있긴 한데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고 끊어보라는 아들의 말에 백 씨는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뭐 때문인지 다시 아들이 전화가 오는 데는 10분이나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문을 귀에다 대고 안에 누구 없나 귀를 기울였는데 크게 튼 TV 소리와 며느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백 씨를 만났을 때 조신한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백 씨는 이 집이 아들 집이 맞나 생각했습니다. 어쩌죠? 와이프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드릴 것 같은데 그 앞에 반찬 놔두고 가시면 안 돼요? 아프다고? 지금 마루에 TV 보면서 아주 깔깔 웃는 것 같은데? 네? 아, 그게. 아무튼 지금 와이프가 집이 좀 어지러워서 누구 안으로 들이기가 좀 그렇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반찬만 주게 문만 열어주라고 해. 또 어떻게 그래요? 얼굴만 보고 다시 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백 씨는 이런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아들의 말에 마치 자신이 배달기사가 된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백 씨는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으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얼굴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도 아파서 좀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백 씨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눌렀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안에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원래 올 거면 최소 하루 전날에는 말씀해 주셔야죠. 다음부터 이럴 거면 반찬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전날 말하지는 못했지만 아침부터 아들한테 전화하고 문자까지 했는데 백 씨는 아들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일단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치워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지. 왜 아예 들어오게도 못하게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하는 수 없이 반찬을 앞에다 놓고 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딸이 올 시간이 다 돼갈 쯤 피곤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치워놨어?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냉동실에 넣어둔 건 뭐야? 왜 음식물을 냉동실에 넣어놔? 음식물 처리기에 바로 넣으면 되지. 찝찝하게. 아, 그리고 탁자에 있는 서류 하나 못 봤어? 서류? 기억 안 나는데? 중요한 거니? 반찬 가져다 주러 왔으면 반찬만 가져오면 되지. 왜 청소는 해가지고. 그거 우리 남편 오늘 일찍 출근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서류라고. 그런 건 내가 치우지 않았을 거야. 분명해. 아니, 다른 물건들은 다 어디로 치운 거야? 우리 물건들 하나도 못 찾겠잖아. 집에 냄새가 너무 나서 음식물이랑 박스들 그리고 강아지 똥밖에 난 건 든 거 없다. 하여튼 엄마 진짜 도움이 안 돼? 딸은 홧김에 백 씨에게 상처 주는 말까지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몰라서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난 것도 아닌 바로 어제여서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돌이켜봐도 종이로 된 것을 치운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서류 그이 차에 있었나 봐. 그이가 서류 없어졌다고 나한테 화풀이 하길래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화냈네. 미안해. 전날 백 씨는 괜히 자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져서 민폐를 끼쳤을까봐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 백 씨는 딸에게 화가 나는 것보다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이 있고 얼마 후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친구 만나느라 놀고 기진맥진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우리 집인데 무슨 연락을 하고 와요? 저희 잠깐 이 근처에서 볼일 보다가 너무 더워서 들어왔어요. 백 씨는 원래 에어컨이 있어도 잘 키지 않는데 아들은 덥다고 몇 시간째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백 씨가 집에 와서 먹으려고 했던 애플망고를 아들과 며느리가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맛있는 걸 왜 혼자 먹어요? 저희도 좀 주시지. 안 그래도 주려고 했는데 또 못 들어가게 할까봐 포기했지. 백 씨는 뼈가 있는 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던졌습니다. 백 씨는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마루에 대자로 뻗어 눕고 싶었지만 불편한 손님들이 있어서 한동안을 또 손님 대접을 해주느라 물도 갖다 주고 이것저것 간식도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망고 먹은 것을 치우지도 않고 그만 가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야 백 씨는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잠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어서 강아지들 좀 집에 맡겨놨어. 왜 내 집에 맡겨? 엄마 털 날리는 거 싫어하는 거 모르니? 저번처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치워주고 밥만 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뭔 뜸을 들여? 뭔데? 사실 그이가 집에 엄마가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
나도 시어머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할머니는 딸의 말이 머리로는 이해됐지만 썩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근데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강아지들 먹을 거랑 배변 패드까지 다 세팅해놨어. 연락도 없이 이미 집에 맡기고 가버린 거야? 미안해 엄마, 갑자기 생긴 일정이라. 강아지들 대소변은 잘 가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은 백씨가 없어도 익숙하게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는 키우는 강아지를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소변을 잘 가린다는 딸의 말이 무색하게도 백씨가 도착했을 때 마루에는 소변이 흥건했고 현관문 바로 앞에는 갈색의 대변이 백씨를 환영했습니다. 강아지들은 백씨의 집이 낯설었는지 아무데나 소변과 대변을 싸놓은 것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닫고 외출했는데 들어와 보니 집은 흩날리는 털 때문에 백씨는 외출하고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씨는 청소를 마치고 강아지들 밥까지 주고 나서야 소파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료수들이 막 여기저기 위치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평소에 백씨는 냉장고에 음식들을 가지런히 놓는데 보나마나 딸 내외의 소행이었습니다. 자기들 물건은 절대 건들지 말라더니 백씨 집에 와서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고 식탁 위에 있던 할머니가 좋아하는 빵도 손으로 반쯤 뜯어먹은 채 비닐을 묶지도 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맡기는 잠깐 사이에도 딸 내외는 백씨의 집을 어지럽혀 놨습니다. 자식들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자식들은 자기 방조차 제대로 치우지 않고 예전부터 치우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백씨가 항상 집안일은 물론 자식들 방까지 치워줘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강아지들 잘 있어? 너는 엄마 안부는 안 묻고 강아지 안부부터 묻냐? 엄마는 전화 받는 거 보면 잘 있는 거니까. 아, 나 아까 엄마 집 들리면서 그릇이랑 컵 몇 개 챙겨갔어. 엄마 집에 이쁜 거 많이 있더라? 집에 그릇이 몇 개가 깨져서. 그리고 엄마 방에 있던 작은 화분 있지? 그건 남편이 너무 맘에 들어해서 챙겨왔어. 엄마 화분 여러 개니까 괜찮지? 그래, 알았다. 사실 그 화분은 백씨가 제일 아끼는 화분이었습니다. 딸은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백씨가 집에 있건 없건 백씨 집을 자기 집 마냥 들어와서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딸이 가져가서 아쉬웠던 물건들은 또 하나씩 사와야 했습니다. 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는 자기 것도 사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돈이나 주고 그런 말을 하면 모를까 예전에는 딸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는데 점점 딸의 태도가 못마땅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일기예보에도 예정에 없던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백씨에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어요? 나랑 집사람이 좀 멀리 나와 있어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백씨 집과 아들 집의 거리는 창문 닫으러 갈 만큼 가까웠던 거리도 아니었고 외출하기에 비가 많이 와서 밖으로 나가기 힘든 날씨였습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나가? 택시 타시면 되죠.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지금 창문 안 닫으면 저희 집 물바다 될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백씨는 얼른 외투를 입고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백씨는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택시를 불러줘 백씨 집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타기 전 우산을 접는 동안에 이미 백씨의 옷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행선지를 잘못 알고 아들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내려졌는데 백씨는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미처 택시기사에게 좀 더 가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우산을 쓰고 남은 거리를 걸어갔지만 이미 우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백 씨는 비에 샤워를 한 채로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도 문을 안 열어주더니 백 씨는 그렇게 창문을 닫아주러 아들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백 씨는 집에 가자마자 창문부터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때문에 바닥에 묻은 물기들을 닦아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려고 했지만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고민하다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옷장을 열어 편해 보이는 옷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옷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백 씨는 물건을 만지면 혹시나 아들 내외가 기분 나빠할까봐 마루에 있던 쓰레기들만 대충 청소해주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습니다. 그러고는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내리던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행히 비를 맞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좀 그치면 가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며느리는 그런 백 씨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 옷인데 어디서 꺼내셨어요? 아, 이거 네 옷이었니? 난 우리 아들 옷인 줄 알고. 요새는 남자 옷, 여자 옷 다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내 옷이 다 젖어버려서 이 옷 입고 갔다가 빨아서 다시 가져다 주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백 씨는 자식들에게 그만 가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심 자고 가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아들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우산을 놓고 나왔던 백 씨는 다시금 아들의 집에 들어가려는데 잘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어머니는 왜 남의 집 옷장을 맘대로 뒤지신 거야? 비 맞고 샤워했는데 젖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허락도 없이 왜 남의 옷을 입는 거냐고. 전화가 오긴 왔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문만 닫아달라고 부탁했으면 문만 닫고 가야지. 샤워하고 옷까지 입고 소파에서 잠까지 자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우리 엄마 덕에 비 하나도 안 맞았고 창문도 닫았잖아. 그 옷은 내가 엄마 집에 가서 가져올게. 됐어. 나 남이 입은 옷 원래 안 입어. 그 옷 그냥 어머니 입으시라고 해. 나한테까지 나이 든 냄새 배기 싫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지. 지금 바로 바꿔. 뭐?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해? 지난번에 장모님은 그냥 비밀번호 막 누르고 들어오셨잖아. 그때 나는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야 우리 엄마는 자기한테도 편하게 해주잖아.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어떻게 장모님이 편해? 그냥 나도 편한 척 한 거지. 자기가 우리 엄마 불편해하는 것처럼 당연히 나도 장모님 불편하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바꾸고 그냥 다 알려주지 말자. 그렇게 아들 내외는 그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백 씨는 괜히 들어갔다가는 분위기만 싸해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우산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비를 아낄 겸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비는 백 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쯤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살까 했지만 비 맞은 채로 편의점에 들어가기 미안했던 백 씨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백 씨를 반기는 것은 또 딸이 말도 없이 맡겨두고 간 강아지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딸에게 강아지를 맡긴다는 문자 하나가 딸랑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있는 물기와 강아지들의 배변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밥을 주고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늦은 밤 눈을 떠보니 강아지들은 이미 없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강아지들만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문자로도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다음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며칠 후 백씨가 외출했을 때 딸에게 또 강아지들을 맡기겠다는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5분이 지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꿔놨어? 그래, 너는 무슨 엄마 집이 강아지 유치원이니? 엄마 강아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맡기는 거야? 그야 강아지들 혼자 놔두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지. 이 엄마는 혼자도 잘만 놔두면서. 됐고, 이제 엄마는 강아지 그만 보련다. 손주였어도 이렇게까지는 돌봐주지 않았을 거다. 너네가 자식들 대신 키운 강아지이니 이젠 너네 힘으로 키워라. 엄마, 강아지들은 다음부터 안 데려올 테니까 집 비밀번호라도 좀 알려줘. 나 다리 아파서 잠깐 쉬고 가게. 냉장고에 반찬은 좀 있지? 너네는 내 집에 뭐 맡겨놨니? 말도 없이 물건 가져가고 이것저것 뒤져놓고. 반대로 내가 그랬어 봐.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한 소리나 들을 게 뻔하지. 너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너도 이제 내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마라. 이에 딸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지만 백씨는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도 백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요? 저희 지금 더워 죽겠어요. 빨리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더우면 카페를 가던지 해라. 에어컨 전기세가 얼만데 너네가 그거 다 내줄 거냐? 네? 엄마, 거리감 느껴지게 왜 그러세요? 지금 네가 느끼는 거리감이 내가 저번에 반찬 가지러 갔다가 문 앞에 놓고 그냥 돌아왔을 때 느낀 거리감이야. 앞으로 나도 너네 집에 들어가려고 안 할 테니 너네도 이제 마음대로 내 집 드나들 생각하지 마라. 백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백씨는 친구들도 집으로 자주 초대하고 싶었는데 항상 연락도 안 하고 자식 내외가 와 있을 때면 친구들을 돌려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 안 하고 오면 자식들을 집에 절대 들어오게 하지 않았고 이후 자식들도 그런 백씨가 정한 규칙을 점점 따랐습니다. 이러니 오히려 자식들과 서로 불만이 없고 선을 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니 자식들에게도 백씨에게도 모두에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백씨는 오늘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서 집에 와 편하게 대자로 뻗어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백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개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집을 구경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식들은 부모님 집을 아무 때나 드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아무 때나 집에 들어와도 괜찮다면 상관없지만 점점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불편해진다면 자식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락을 먼저 받고 내 집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머무는 집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 자신이 우선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